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식이 스무스 스텝인데요. 스무스 스텝은 이제 0에서 1까지의 이제 하프레머트 명암을 이 스무스 스텝이라는 이제 펑션을 이용해서 0과 1의 값을 가진 것들을 좀 명암을 한번 리매핑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스레스홀드라는 값은 아까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고요. 3번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0.5인지 뭐 0.5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중간 정도에서는 이제 그림자, 중간 이상은 그림자, 중간 이하는 아니, 중간 이하는 그림자, 중간 이상은 밝은 면,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섀도우 스무스라는 것을 위에는 빼주고 오른쪽은 아래는 더해주어서 이 스무스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 스무스 스텝의 1항과 2항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서 그 값이 스무스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칼 같은 명암을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암 단계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짤로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섀도우 스레스홀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명암의 어떤 어디서 이제 그 경계를 이제 나누게 될 것이냐를 이제 스레스홀드로 정하고, 그 경계를 기반으로 섀도우 값, 아니 스무스를 정해서 이 스무스 값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스 스텝의 구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스텝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스텝은 얼리얼에서는 if죠.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넘어가면은 이었다가 바로 이렇게 0이었다가 바로 1이 되는, 이게 스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리니어죠. 이것을 약간 이렇게 초반과 끝 쪽에 곡선을 준 것이 스무스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스텝에 보면은 민값이 있고 맥스값이 있는데, 이 스타트가 민값이고 엔드가 맥스값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트 값이 이제 어디에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랫부분은 전부 이제 0이 되고 이 부분은 전부 1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와 엔드가 정말 가까워지게 되면 거의 스텝과 비슷한 함수가 되기도 하고,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스무스하게 이렇게 쓱 올라가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됩니다. 이제 데스모스라는 사이트에서 이 그래프를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곡선을 만드는 함수 중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제곱 함수인데요. 이 빨간색이 제곱 함수예요. 그래서 제곱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곱 함수를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곡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곡선을 보관을 이용해서 0일 때는 좀 더 빨간색에 가깝게, 그리고 1일 때는 좀 더 파란색에 가깝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 함수는 여기 이렇게 1 a에다가 x 곱하고 플러스 b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보관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관 함수를 구하면 현재 이 녹색이 보관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0에서 1까지 이런 곡선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0 아래 값은 전부 0으로 만들고 1 이후 값을 전부 1로 만들면 아까 말했던 스무스 스텝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그러니까 0보다 이제 더 크고 뭐 1보다 작고 이제 그 0에서 1까지 잘라주는 값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타트, 네, 스텝 스타트와 스텝 엔드를 구하는 방법, 이제 계산 공식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x 마이너스 이제 t1이 민 값이고 t2가 맥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면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그렇게 해보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을 구하고 여기에 썼던 이 K라는 값을 여기 한번 더 사용하면 이제 이 계산이 여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어서 이렇게 빨간색의 이제 스무스 탭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곡선 부분 빼고 이 K 이 부분만 따로 빼서, 그러니까 여기는 선형적으로 가고 잘라주는 부분만 만들어도 사실 명암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훨씬 가볍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현은 여기 X에서 민값 빼고 Max에서 민값 빼고 그거를 나눠주고, 이게 이제 저는 리니어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은 스무스 스텝보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명암 단계도 선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명암 단계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스 스텝은 저도 굉장히 즐겨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명암 단계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램프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포토샵에서 가져가서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불러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눈 컬러는 제가 좀 바꿔주었고요. 그래서 얼굴 머티리얼을 열면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립라이트가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까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스레스홀드와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가 어두운 부분이 얼마만큼 더 넓게 차지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스무스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좀 카툰 렌더링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스무스 스텝까지 구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노멀 언매핑이라는 효과인데요. 이제 얼굴 명암이 지저분한 경우에 깔끔하게 보이게 펴주는 데 사용합니다. 노멀 매핑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노멀 언매핑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이미지가 노멀 매핑이죠. 실제로는 평면이지만 굴곡이 있는 것처럼 명암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디테일을, 명암 표현의 디테일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노멀 언매핑인데요. 노멀 언매핑은 오브젝트의 중심점, 그 오브젝트 포지션이죠.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특정 포지션, 이제 특정 포인트까지의 방향을 노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으로부터 어떤 뭐 버텍스가 있다고 한다면 중심점에서 버텍스까지 이어지는 그 방향을 이 버텍스의 노멀로 사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얼굴의 굴곡으로 인한 다양한 디테일들이 사라지고 거의 동그란 원에 가까운 음영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얼굴 명암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막 코수염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맵 노멀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보시면은 이렇게 좀 깔끔한 명암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라이트를 돌려도 이런 식으로 얼굴 명암이 돌아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명암이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자연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 원형 명암을 만드는 계산식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오브젝트 포지션과 월드 포지션의 차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포지션, 월드 포지션에서 오브젝트 포지션을 뺀다면 이제 오브젝트 포지션으로부터 월드 포지션으로 가는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벡터를 노멀라이즈를 꼭 해줘야 됩니다.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일종의 노멀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맵 노멀, 아까 제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했던 패러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픽셀 노멀을 쓸 것이냐, 언맵 노멀을 쓸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적당히 중간값으로 보관해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게 노멀 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라이트 벡터와 이 노멀에 내적을 해주어서 명암을 쭉 이제 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0 곱하기 0.5 더하기 0.5에서 하프렘버트를 구하고,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뭐 스무스 스텝을 이용해도 되고, 저는 리니어 스텝이라는 이제 머티리얼 펑션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해서 인값에 넣어주고 맥스에 넣어주고, 이것도 외우듯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리니어 스텝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제 리니어 스텝의 값이 나오고, 그 값으로 스레스홀드 텍스처가 곱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이 명암이 곱해진 명암 값을 얻는 거죠. 그 명암으로 러프에, 그 명암을 러프에 사망에 넣어서 어두워진 부분들은 다 이제 섀도우 컬러로 다 치환을 해주고, 그 부분을 디퓨즈 텍스처에 곱해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뭐 이머시브 컬러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해 줄 것들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까만색으로 놓고 이머시브 더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명암 단계, 예를 들면은 온 머티리얼에서도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의 영역도 조절할 수 있고, 이 블러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툰 렌더링에서는 이런 칼 같은 명암이 더 어울릴 때도 있고, 살짝 이런 부드러운 명암이 어울릴 때도 있어서 이것들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노멀 언매핑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후디니에서 그 이제 버텍스 노멀을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제가 언맵 노멀로 구한 방식인데, 이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막 다양한 굴곡들이 있지만, 이런 특히 이런 부분들 막 명암이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 이런 다양한 노멀 값들이 쫙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중심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값이 이제 그냥 일반 노멀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변환한 게 언맵 노멀인데 비교적 좀 깔끔한 명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길티 기어에서도 이제 노멀을 전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통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펴주는 이제 그런 구현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에서 후디니를 이용해서 나무 노멀을 이제 노멀 언매핑 방식을 이용해서 재조립해 준 거고요. 보통 노멀 언매핑은 이제 나뭇잎 노멀 정리해 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뭇잎 노멀들이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외곽 쪽으로 이렇게 뻗게 함으로써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이런 명암들이 좀 정리가 되게끔 나오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얼굴에도 이용을 했지만, 그런 SSS 같이 이제 그런 안쪽이 빛나는 효과를 만들 때에도 이런 노멀을 사용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던 이제 섀도우 스레스홀드 텍스처를 추가로 곱해 주어서 이제 이 최종 스무스 스텝이 들어간 어떤 명암 리매핑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해 주어서 그림자를 모두 합쳐주는 거죠. 모두 합친 결과값을 이제 러프의 사망으로 넣어서 그림자 컬러를 바꿔주고, 그런 계산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조금 재밌는 방법인데요. 이제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라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언맵 노멀을 이용한 얼굴 명암을 표기를 해봤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러면 뭐 얼굴 명암이 아주 막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이쁜 명암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암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인데 미리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버리는 방식입니다. 미리 명암을 이렇게 8개 단계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디스턴스 필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바꾸고 그것들을 합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라이트 벡터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라이트 벡터의 값에 따라서 UV 바꿔주고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보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런 그림자 값이 모핑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웃라인 컬러 베리에이션. 이제 아웃라인 컬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내가 이 어떤 특정 아웃라인 컬러를 넣고 싶은 부분에 아웃라인 컬러를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버텍스 컬러로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라인이 좀 지저분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노멀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아웃라인 머티리얼에 가면은 월드 포지션 옵셋에 버텍스 컬러에 아까 R 채널을 사용해서 몇 개의 명암을 한번 보정해 주었으니까 겹치지 않게끔 G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을 곱해 주어서 이제 어둡게 까맣게 칠해주면 이제 그만큼 튀어나온 부분들이 0이 되어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린으로 놓고 칠해주면은 이제 외곽선이 네, 페인트 컬러를 까만색으로 놓고 칠해주면 외곽선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외곽선에 강약을 줄 수 있습니다. 좀 약해져야 될 부분은 선을 얇게 만들고 굵어져야 될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강약 조절하고 이제 뭐 좀 이상한 눈에 이렇게 뭐 외곽선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프레넬을 추가해 볼 건데요. 프레넬은 뭐 이제 룸라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해서 이제 림이라고 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카툰 렌더링에서는 이런 외곽 쪽에 맺히는 빛을 어떻게 또 잘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디렉셔널 라이트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모든 면이 빛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곱한 부분을 여기 곱해 주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안 곱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면이 빛나고 있어서 여기도 빛나고 그러니까 라이트가 뒤에서 꼭 비춘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배경과 캐릭터는 떨어뜨려 놓긴 하지만 좀 뭔가 물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구하기 어려운 건 없고 이제 그냥 프렌드 로드를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프렌드 로드로 여기서 또 아까도 나왔던 게 또 나오죠. 이제 리니어 스텝이나 스무스 스텝을 이용해서 이제 림 값의 어떤 그 두께나 스무스 단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파워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파워는 이 스무스 단계를 주는데 좀 약간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좀 더 어렵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를 돌리면은 이 림라이트가 같이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 방향이 있는 쪽에 이제 빛이 맺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위치 쪽에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 언매핑도 사용해서 적용해서 돌려보았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외에 뭐 중간톤 제어, 왼쪽이 지금 중간톤 제어를 추가한 상태고 오른쪽에는 이제 헤어 스페큘러를 추가한 상태인데요. 뭐 중간톤 제어나 애니소트로픽 스페큘러라는 것을 이제 추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 스페‌‌‌큘러를 만드는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카지아 카이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 카지아 카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웹에 올라와 있는 구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딩 모델을 언릿이 아닌 디폴트 릿을 사용해서 PBR 베이스로 카툰 렌더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스타일라이즈 PBR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방식은 이제 음영 경계가 극도로 선명하고 깔끔해야 하는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보다 사실적인 라이팅을 표현하거나 뭐 실시간 그림자가 적용된 카툰 렌더링을 할 때 좋은 방식입니다. 카툰 렌더링의 범위는 꽤나 넓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기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툰 렌더링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